카시오는 전자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1957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일본의 브랜드이긴 하지만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꽤나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 시계회사 카시오의 행보가 일본 경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카시오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알면 일본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카시오와 일본 경제의 연관성과 비슷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카시오의 역사와 제품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카시오는 전자계산기와 손목시계를 비롯하여 전자사전,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피아노, 휴대폰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카시오 제품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카시오 시계나 전자계산기가 주를 이룹니다. 또한 전자사전과 디지털 피아노도 쉽게 볼 수 있는 품목인데요. 합리적인 가격과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으로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만 보고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카시오라는 이름은 창립자의 성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창립자의 성이 카시오이며 4명의 형제가 함께 조력하여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 당시 처음으로 생산했던 제품은 유비와 파이프로 담배 끼우개였는데요. 반지처럼 만들어서 홀 부분에 담배를 끼워서 피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담배를 손가락으로 잡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손가락의 냄새가 배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1957년도에는 일본의 최초 전기 릴레이 계산기인 14A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1965년도에는 메모리 기능이 있는 계산기인 001 모델이 나왔습니다. 카시오에서 여러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손목시계가 대표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에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실용성까지 갖추고 있는 제품군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고장이 적고 성능이 우수한데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애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날로그 시계이기 때문에 수능 시험장에도 착용하고 갈 수 있어서 수험생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카시오 손목시계를 수능시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시계줄이 얇고 가벼워서 착용감도 좋기 때문에 학생들이 착용하기에 괜찮은 것도 인기 비결입니다. 카시오는 쿼츠 시계를 적용했던 손목시계 초기 제작 회사이기도 하며 손목시계를 개발하는 신기술을 적극 적용했었는데요. 카시오의 산하 브랜드인 G쇼크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튼튼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을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카시오의 전자사전도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요. 스마트폰이 보급화되기 이전에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사이에서 전자사전을 사용하는 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도 많이들 전자사전을 이용했는데요. 지금의 스마트폰은 콘텐츠가 많아서 볼거리가 넘쳐납니다. 게임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딴짓하기 딱 좋은데요. 전자사전 같은 경우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용도가 아닌 사전 검색이 주요 기능이기 때문에 딴짓하기 어렵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요즘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현재에는 전자사전의 모든 기능을 스마트폰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만큼의 수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시오 전자계산기는 정확도가 높아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계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서 선호도가 높았는데요. 또한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의 제조와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브랜드들의 가세에 밀려 스마트폰은 이제 더 이상 제조와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카시오의 전자 키보드의 경우 아직까지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시계 판매가 매출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카시오는 애플워치의 등장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애플워치가 처음 출시되면서 여러 회사에서 저마다 스마트워치를 출시하기 시작하는데요. 삼성과 LG도 스마트워치 시장에 합류를 했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시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날로그 시계를 제작하는 중저가 시계 브랜드들이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고급스러움과 럭셔리를 추구하는 명품 시계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중저가 시계 시장은 폭망했는데 명품 시계 시장은 성장하는 모습이 관찰된 것인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일본의 3대 시계 브랜드로 알려진 세이코와 시티즌, 카시오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일본의 대표 시계 브랜드인 만큼 세이코와 시티즌, 카시오 모두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이코가 인지도적인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위에 해당하긴 하지만 매출만 놓고 보았을 때는 시티즌이 1위를 차지해왔는데요. 2위가 세이코이고 3위가 카시오입니다. 2009년도부터 스마트워치가 등장하는 시기인 2015년도까지의 그래프를 보면 세계 브랜드의 매출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애플워치가 등장한 2015년도와 삼성과 LG도 스마트워치를 만든 2016년도의 매출 그래프는 변화를 보이는데요. 삼성의 스마트워치는 지금까지도 애플워치와 양대 산맥을 이루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LG는 스마트워치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는데요. 스마트워치의 등장으로 기존의 시계 브랜드들의 브랜드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일본 엔화도 올라가면서 시계 브랜드의 매출은 모두 2015년부터 떨어집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계 브랜드들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세이코는 스마트워치가 나올 것을 알고 미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랜드 세이코가 세이코로부터 독립을 한 것이 그 예인데요. 앞으로 중저가 시장이 망하고 고가 시계 시장이 올라갈 것을 예측하고 그랜드 세이코 라인업을 강화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서양 쪽에서 성공하기 시작했는데요. 마감 부분에 있어서 그랜드 세이코는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 렌즈로 살펴보면 마감이 매우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수준은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 중에서도 그랜드 세이코가 단연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티즌은 스마트워치 등장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시티즌은 이름부터 시민을 뜻합니다. 시민을 위한 브랜드, 서민을 위한 브랜드로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들을 출시해왔는데 세이코처럼 고가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본인만의 고유한 색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시티즌은 에코드라이브 시장에서 돈이 될 만한 시계 회사들을 인수합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해 점차 덩치를 키웠는데요. 알피나와 브로마와의 인수합병이 그 예입니다. 브로마와의 인수합병을 통해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프레드릭 콘스탄트와의 인수합병을 통해서는 아시아 시장을 공략했는데요. 2015년도에 세이코와 시티즌, 카시오의 매출은 폭락했지만 2016년도부터는 순위 그래프가 또 달라집니다. 매출이 조금씩 회복이 되었는데요. 그랜드 세이코의 고가 시장 투자와 시티즌의 인수합병 전략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기한 것은 2015년도에 세 브랜드의 매출이 모두 떨어지긴 했지만 카시오의 매출 하락은 세이코와 시티즌과 비교했을 때 적은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동일한 배경 상황에서 왜 카시오만 하락세가 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카시오는 본인의 분야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한 우물만 파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중간중간 새로운 시도들을 하긴 했지만 디지털 시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는데요. 삼성이나 LG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확장해 나간 한국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성장면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창 잘 나갈 때 왜 새로운 분야로 확장을 하지 못했을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신속하게 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시오의 이러한 모습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발빠르게 하지 못하고 변화에 둔감한 일본의 경제와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인도의 카스트와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일본의 국민들은 오래된 가업을 유지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직업을 아버지가 물려받고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이어서 해나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래된 가업을 유지하는 것은 인도의 카스트처럼 사회적인 계급 또한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일본 국민들이 가업을 물려받아 이어나가는 것처럼 카시오도 한 우물만 계속 파왔는데요. 이런 모습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은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 때문에 2015년에 보였던 시계회사의 매출 하락세에서 카시오는 다른 시계회사들보다 타격이 적었던 것인데요. 카시오의 대부분의 매출은 지샥에서 발생됩니다. 2010년도에는 300만 개가 판매되었고 2017년도에는 860만 개가 판매되었는데요. 평균치로 계산해보면 매년 1000만 개 정도가 판매된 것이라고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샥의 저렴한 제품의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으로 전체 매출을 계산해보면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카시오 시계의 다른 라인들은 돈이 잘 안 되는데요.
카시오에서 지샥이 차지하는 매출이 절반가량입니다. 그리고 지샥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성향이 굳건하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 달라져도 카시오의 전체 매출에 크게 타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카시오가 주력 상품에만 집중할 것인지 다른 상품군을 개발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카시오의 행보를 보면서 일본의 경제 상황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국처럼 급격한 성장세는 현재 일본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룬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장과 발전만 추구하다 보면 본인 고유의 색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마련인데, 일본이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지금은 경제 상황이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무조건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상황은 시시때때로 변화하고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스마트워치가 등장해서 시계 회사들에게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또 어떠한 배경 상황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달라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수입과 수출의 규모를 확대해야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오기 마련인데요. 일본의 경우 현재 경제 성장 면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수입과 수출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외부의 어떠한 상황이 일본에는 큰 위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무조건 새로운 것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무조건 과거의 것만을 고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어떠한 것이든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올바른 중도의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